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북한의 교육기관, 교육기관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골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북한 사람들 도대체 뭘 타고 다니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6.25, 4살이면 6.25 때가 온 6.25 아닙니까? 6월달. 그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 6.25 때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승전 기념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뭘 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산, 그걸로 지적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물론 북한의 국보 유적으로서 제127호지만은 이쪽에 보시면은 유네스코에 저게 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은 여기 고려 태조 왕건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때 궁전이니 그런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1992년에 세운 저 건물은 현대식으로 지었지만은 모양은 좀 옛날 거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제가 좀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저거는 자기네들 왜 그런지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아마 고려자기니 그런 거 기술을 훔쳐갈까봐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은 분이 기독교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대요. 여기 잘 아시는 이런 승실대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승실학당이라고 해가지고 1897년에 만들었고 그 미국 사람이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1938년에 일제가 이 승실대학을 강압으로 문을 닫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승실대학교가 1954년에 새로 나와가지고 우리 평양과기대하고 연명과기대를 설립하신 김진경 총장님의 모교가 되죠. 김진경 총장님이 서울의 승실대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개성의 호스턴 여학교, 이거는 많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거기 모윤숙 박사가 호스턴 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평양 외국인 학교. 이거 1900년 6월에 루이스 오빌비 여기 선교사 자녀를 갖다가 4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이거는 1912년에서 14년 기숙사를 지은 다음에 학생 수도 많아졌는데요. 1914년 학생 기숙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교사들이 많이 왔고, 교육과정은 뉴욕주의 교육부의 규정을 따라서 졸업생들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쉽게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출신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저기 빌리 그레햄 부인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햄이 나중에 김일성 주소가 가서 만나고 한 것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고 지금 우리들의 평양과기대 교수들의 소망이 아무 때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평양이 동양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면서 조선, 중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동양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 자녀들을 평양 외국인 학교에 많이 보냈답니다. 거기 출신이 많은데, 결국은 또
1940년에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폐교는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빌리그램 목사의 부인인 루스 그램 여사도 여기를 졸업했고,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 가서 대학 공부를 했죠. 평양 외국인 학교 졸업생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이화 여전이니 그런 벤세 고등학교니 여러 기독교 학교를 갖다가 세우는데 노력을 했죠. 이것이 빌리그램 부인이 쓴 바이오그래피인데 거기 보면은 Down through the years, I turned to the Bible and found in it all that I needed.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모든 것을 갖다 다 자기가 알 수가 있었다. 그만큼 성경을 갖다 중요시하고, 그 밑에 그림은 1992년에 빌리그램 목사가 김일성 빌리그램이 그때 준 선물이 요양사에 있는 국제친산 전람관, 거기에 김일성관하고 김정일관이 있는데 김일성관에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도 빌리그램 부인한테 명예훈장을 갖다가 수여했습니다. 이제 해방 후에 북한의 교육을 잠깐 짚어보면은, 북한이 이 정부가 수립되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1948년 9월 9일에,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고요. 한국은. 이 사람들은 이제 9월 9일이 정부 수립일인데, 그 전에 1946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김일성이 거기서 세력을 잡자마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1946년 서울대학은 훨씬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6년 10월 1일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6년, 그러니까 50주년 될 때에 70주년 될 때에 저기가 영국과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왔었대요. 그때 이제 평양에서 노벨 수상자들인데 강연한 데가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대하고 평양대학교 세 학교를 그때 갔죠. 그래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 이후부터 이제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상기술 문화가 그렇게 크게 강조가 안 돼요. 그러나 하여간 그 당시에는 사상과 기술과 문화, 거기에 3대 혁명의 과학수를 강조했고, 기술자와 전문가를 갖다가 100만 명 이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주석이 도입한 11년대 의무교육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의 문맹 퍼센테이지가 세계에서 제일 낮았다는 거죠. 그 이제 11년대 때, 근데 김정은이는 요 11년 의무교육을 갖다가, 의무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다 대는 겁니다.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그러고서 김정은은 12년대를 갖다가 2012년에 도입해가지고 국민학교 4년이었던 걸 국민학교 5년으로 만들었죠. 국민학교가.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갖다가 중시해가지고 학생 소명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컴퓨터 전문 학교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과학기술을 갖다가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년대 교육체계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정규교육,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나 마찬가지고, 왼쪽은 특수,
특수 교육 체계를 가지고 특수한 자녀들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총부 고관 애들이라든지 군인 애들이라든지, 오른쪽은 성인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대학, 농장대학,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다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일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저기 의무교육 12년제를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중고등학교를 해가지고 6년을 했던 걸 갖다가 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갈랐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중학교하고 한국도 제가 처음 경기중학교 들어갈 때는 6년제였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갈 때에 갈려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따로 안 봤지만 지 후배들은 시험을 따로 보고 고등학교를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이걸 고급 중학교가 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초급 중학교, 소학교가 이제 5년이 된 게 큰 저거죠. 저 의무 교육 여기에 이제 교과서들은 대개 그 태블릿, 북한에서 파는 태블릿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종이된 교과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태블릿에 있는 교과서에 제가 어떤 사람이 그거 참 한국보다도 더 발전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탑재하면 되는데, 한국은 뭐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탑재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은 지가 그 사진도 다 있는데 여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는 뭐 정규교육이 있고, 근데 제가 1990년부터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놀란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수학 시간이 남한의 1.5배 내지 2배인데, 어떤 논문을 보면 3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학 교육이,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수학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공지능에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신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저는 뭐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지만 그 가상화폐를 갖다가 많이 훔쳐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볼 때 아주 나쁘지만은 자기 나라에서 볼 땐 애국자죠. 돈 훔쳐다가 정부에다가 주니까. 하여간에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것이 윤리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은, 지가 그래서 한국에 포항대 있을 때 글 많이 쓴 것이 뭐냐면, 한국이 이 정보 분야에서, 정보기술 분야에서 뭐 세계 1등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면은 그것이 한국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근데 지금 한때 한국에서 SNS 그걸로 애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학기술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면서, 미국서는 인공지능을 가르치려면은 2배 시간을 갖다가 윤리도덕 가르치는 데다가 절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자기네 교육 시스템이 한만 봐도 부실해서, 그 사람들은 수제학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영재학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영재학교가 늦게 생겼지만은,
북한에서는 1984년에 시험적으로 평양에다가 제1고등중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군대가 면제예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그러지만은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남학생은 10년이고 군대 가면 여자는 6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면 걔네들은 아주 면제입니다. 아닌가요, 군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죠. 왜 우리 아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저 아이는. 근데 김일성이 그 나라를 세울 때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을 갈라놨대요. 하나는 노무자들은 힘으로 국가에다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재정적으로 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로 국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하면, 아니, 너희 애들도 너희 머리 좋아서 고등중학교 가면 군대 안 가니까 왜 머리가 나쁜 걸 다투지 나라를 다투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고등중학교 만들 때 그 모토가 뭐냐면 20대에 석사, 박사 논문을 갖다가 마치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 저는 이 컴퓨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북한의 그 소프트웨어가 선진국의 소프트웨어하고 거의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낫다.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빨갱이다. 저를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이 근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빨갱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왜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했냐.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 미국의 그 생션, 그걸로 좋은 하드웨어가 못 들어갑니다, 북한에. 근데 이 일은 맞춰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열악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느냐,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는 수학도 많이 관계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프트웨어가 아주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거기서 나오고요. 우리 평양고대 학생들도 굉장히 머리가 정말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기 힘들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하나 세워서 해보니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큰 도시마다 생겼고, 평양에는 각 부마다 이제 그런 걸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은 기술자 전문가를 갖다가 양성하고, 공과계통이나 자연과계통 학교를 갖다 증설하게 했고요. 그리고 김일성대 군책공대도 우수대학의 강의를 지방에서도 지금은 원격으로 줬는데, 근데 이 원격이라는 건 이제 온라인 시스템, 우리는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인터넷을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망에서 안에서만 온라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성인교육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 또는 예능을 보이게 어려서부터 시켜가지고, 평양과학대 학생들이 기술대학의 학생인데도 거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그 악기에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 축제할 때 보면 얘네들이 공대 학생인지 예술대학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잘해요. 이것이 이제 김책공대의 저겁니다. 원격 시스템. 저 오른쪽 끝에만 있는 게 이제 나선, 저희가 낮은 선봉. 거기에서도 김책공대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밑에는 흥남, 함흥 흥남, 저쪽에는 해지, 그 다음에 요 왼쪽에는 강계, 그 다음에 여기 김책공대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산. 이렇게 여러 군데 해서 거기에서 이제 원격으로 강의도 듣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대학교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종합대학은 딱 5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교고 김책공 거기서는 공과라고 공업종합대학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려성공전 그것이 이제 종합대학에 조그맣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계통으로는 김원균 음악종합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에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은 뭐 여러 개 있고 이거 다 논하드렸으니까 흥미 있으시면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대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특수대학이 있고 군사대학이 있고 그 뭐 김정은이는 다 이 군사대학에 다녔답니다. 물론 김정은은 스위스에서는 고등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때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분이 그러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농구만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사립대학입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 기반의 사립대학이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대학은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컴퓨터과학대학이 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도 정보과학기술대학이 있고 해가지고 근데 김일성은 대학은 주로 학자형 그러니까 아카데믹 그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을 기르기 위한 거고 김책공대는 실기형 그래가지고 진짜 쟁이들만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같은 거는 여기 출신들이 컴퓨터는 아주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하고 이과대학, 그 다음에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다른 대학, 사범대학이니 뭐 그런 데에서도 저기 필요한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제가 2000년에 저 김일성 대학 가봤을 때 저 김일성 종합대학 저 글씨가 김일성의 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는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찍은 건데요. 거기 URL이 뭐냐면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용남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이름이요. 용남산.edu.kp. KP는 한국의 KR 대신에 이 사람들 북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이 김정일이 큰 어록을 하나 내겠어요. 뭐냐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그러니까 국제화되라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소리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과학에 대해서는 국제화 시킨다고 그러죠. 국제화는 김정일이도 이거 국제화 시키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자도서관에 가보니까는 컴퓨터가 휴레페카드 컴퓨터로 다 깔려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적어오기 위해서 벽에다 이런 걸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붉은별 조직체계라는 게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OS. 남한에서는 이거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니 IBM이나 그런 데서 한국어 좋은데 왜 우리가 그거 공부하냐. 근데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 자기네들의
OS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컴퓨터. 이것도 그 뭐라 그럴까, 성능이 큰, 좋은 컴퓨터를 갖다가 필요하지 못하거든요. 그 생션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 그거를 한 256개를 갖다가 마요. 그래가지고 성능을 갖다 높인 그런 게 클러스터 컴퓨팅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 클러스터 컴퓨팅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 시대의 통신망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원격 강의실, 저기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거쪽에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0년 9월에 저희가 평양에 처음 갔을 때죠. 김제공대에서 초대를 받고 갔거든요. 그 가니까는 거기 크게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과학기술 사상을, 과학 중시 사상을 갖다가 빛나게 실현하자. 그래서 그때는 과학 중시 사상이라는 게 아주 유행어가 되었어요. 그 요건 지가 그때 특강으로 뭘 부탁을 받았냐면, 세계적으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가상현실의 현황과 전망,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갔을 때는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셀로판에다가 써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했고, 그때 이 강의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김책공대 학부장들입니다. 저는 사실 학생을 원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학생들은 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죠. 이제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고선 이 학부장인데, 이공계 학부장들은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들었지만은, 제가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저거 준비할 적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러면 가상현실이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게 군관계거든요. 군관계를 제가 말할 수 없죠. 미국 시민인데 거기 가서 군관계 가르쳤다가는 미국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갖다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조지타운 메디컬 센터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 쓰는 가상현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 쓰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실험, 화학실험을 다 실험실에서 했죠. 요새는 다 가상현실로 그냥 컴퓨터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학생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평양정보센터가 연구소인데, 굉장히 유능한 전문의들이 거기서 일한다고 그래서 거기 데려다가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이 김책공대에서 온 강연이 시시하다고 나 좀 못 갔어요. 근데 소문이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이 PIC, 그래가지고 나중에 7년 동안을 포항공대하고 PIC하고 우리가 저걸 했죠. 협력을.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을 찾아오게 된 것이 이제 그런데, 이때 여기 160명의 전문의들이 했는데, 뭐 제가 볼 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끝난 다음에 질문 나온 게 평양 김책공대의 학부장들이 한 질문보다 훨씬 더 질문들이 나요. 왜냐면 얘네들이야말로 나하고 비슷한 컴퓨터 그래픽 그런 쪽을 전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평양정보센터하고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 나왔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김책공대 요것도 어저께 김책공대의 웹사이트요. 근데 김책공대 하나 놀란 거는
이건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이거 다 집어치고 좀 좋은 컴퓨터를 놨어요. 에이서라고 저 대만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저거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미래과학자 거리라는 건데 저 가운데 제일 큰 거 말고 그 옆에 두 개가 김책공대 교수 아파트입니다. 새로 진.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에 김책공대 교수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김책공대 있으면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평양과기대의 교수 아파트는 여기다 비하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6명 평양과기대 교수 중에 6명을 김책공대 교수 아파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학과주임이 거기 갔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예, 가짜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전 김원균 음악종합대학. 여기는 우리가 저기 관람객으로 갔죠. 여기서 폴란드 음악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나중에는 전 그 재학생들이 같이 했는데 이거 저게 북한에 와 있는 폴란드 대사가 축사를 했어요. 그 사진도 제가 있는데 그랬고 요거는 최근에는 좀 이 가상현실을 갖다가 교육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부터 가상현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이게 평양교원대학교 학생들인데 그전에는 이 가상현실의 기기가 굉장히 비싸서 북한에서는 사서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대만에서 이 HTC 바이브라는 게 이거 500불이면 사요. 500불이면 사는데 북한 애들은 이 중에 많은 것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안 사요. 자기네가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싸게 사죠. 그래가지고 이 저 한국의 과학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거기도 가니까 이걸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시뮬레이션 이 자동차 운전 배울 때 그 컴퓨터로 배우는 그런 거 쓴다는 걸 여기 저기 뭐라 그럴까 선전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육이고 저쪽이 교육동 하고 봉사동 그다음에 뭐 이건 우리는 학생 교수가 직원이 전부 기숙사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러고 이제 이건 연구소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2010년에 처음으로 대학원생들이 들어 그때는 여학생들을 못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한 기숙사동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못 넣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할 적에 여자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왜 이 학교에는 여학생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국가 뭐 재판소에다 고소를 했대요. 여자를 갖다가 차별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 끝에 직원들 또 북한 교수들 거기에다가 여학생을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2015년에 여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요거는 좀 2017년에 그 오토원비어 때문에 그냥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미국 시민들 못 가게 하기 전에 각 나라별로 이 교직원들 숫자인데 보시다시피 126명 중에 60명이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지금 저도 미국 시민권자라 못 가고 미국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그 금지령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 프스트 교직원의 교육사역은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양 가게 되면 어떠든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해가지고 사랑과 기도, 봉사와 희생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동생만 해도 저한테 저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에 왜 가서 걔네들을 가르치고 있냐는데 얘네들을 변화시켜야 저 나라가 변하지 얘네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 월급도 없습니다. 교수들 월급도 없이 저는 은퇴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고 어떤 분들은 선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북한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저희 학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주일날마다 예배 보고 있고요. 우리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이것은 지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보고 이거는 2개월 가르친 다음에 2주 반 만에 학생들은 4명이서 모란봉학단에 애니메이션 저거를 했는데 저런 거를 하면은 취직이 잘 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잘 되고 가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러고 요거는 가상현실 클래스인데 대학원 학생 4명이서 힙합 댄서에 여기 루트 66 평양 가게 되면은 학생들도 이 국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 66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또 학자들을 데려다가 적어오는데 2017년에는 우리가 못했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는 미국 시민은 없이 그 대신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때는 외국 파견. 이것도 대학은 주로 유럽과 중국에 있는 대학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걔네들이 갔다 오면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학을 못 가는 애들은 매년 한 1주간 내지 2주간 해외 견학 방문을 합니다. 대학원생도 그렇고 학부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러시아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안 되고 중국만 이렇게 다 경제 문제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 2010년에 학생 했는데 2011년에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가 기조연설자 꼭대기로 왼쪽에서 두 번째가 피터 그리라고 노벨상 수상자예요. 잔스홉킨스 대학 교수인데 저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셔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냐 했는데 가능했죠. 왜냐하면 보통 노벨상 수상자는 한국 같은 데서는 모셔오려면 무지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다 자비로 와요. 북한에. 물론 자비라는 게 자기 연구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자기가 돈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회 보고 여기 이제 노벨상 수상자고 저쪽은 영국의 사무위원이에요. 데이비드 알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강연이 뭐냐면은 과학자의 윤리. 북한에서는 윤리라는 말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뭐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요 위에 거에 2명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내 학생이고
베넌 전희택 박사 학생인데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첫 번째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갔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2013년 1월에 그 학교를 방문해봤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나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셋이서 늘 붙어 다니는 게 문제야. 근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실험팀은 다 갈라놓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아주 고맙다 그러고 나중에는 전자공학 학원 학생은 대만 학생을 아주 친해가지고 저게 됐더라고요. 이건 자기 얘네들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벽부터 쳐다봤어요. 아시죠? 북한에는 얘네들 잡으면 사진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러고 뺏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안 달아도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임철이라는 그 제일 작은 아이는 졸업할 때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래가지고 그 졸업장에 Master of Science with Distinction이라고 거기에 써있습니다. 요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오는 두 학생 있을 때 가서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고요. 얘네들 다 박사학위 끝나고 북한에 가서 지금 교포를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아이노바 회사하고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했는데 이 아이노바 회사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국제학술대회 할 때 이 아이노바 대학에 아이노바 회사에서 그 사장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개소식 할 때 브라질 대사 저 뒤에 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브라질 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생 둘도 이 유학생 둘은 평양과학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석사를 했는데 여기 가서는 MBA를 그래요. 저 비즈니스 좀 있어요. 그거를 해서 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 한 친구는 거기 가가지고 뭐 삼가춤도 배우고 다 배우었대요. 요거는 이 코비드 때 우리가 학교 지을 때에 원격 강의실을 갖다 만들었거든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김진경 중사님이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이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진경 중사님이 선견님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저 학생들 논문 심사 이때 논문 심사할 때 외국인 교수가 최소한도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가, 미국 시민들. 그때는 뭐, 코비드 때는 아무도 못 갔죠, 북한에. 그러니까 이 스카이프로, 이 사람들은 해픈트비 전부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학생이 논문 발표하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북한은 아주 엄격해요. 12명이 심사위원인데 그 중에 3명만 노회도 학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요거는 지 밑에서 박사학위한 최진영 학생 이걸 갖다가 지금 메릴랜드에서 이제 저기 스카이프로 하고 이 학생하고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서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서 전화는 못하지만은 이 스카이프는 됩니다. 그 북촌원에서 다 알아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학부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날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영미래는 저거를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외국에 좀 뭐랄까 수출을 하려고 저한테 저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다가 영어 책을 단어를 누르면 그 위에다가 갖다 이렇게 되면 금방 번역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국 가서 얘기하니까 아유 벌써 한국에서는 그런 거 벌써 다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 밑으로 대학원생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더 공부하라 그랬더니 이 대답이 재밌어요. 총장님 저 돈 벌래요. 그 대학원 하기보다 돈 버는 게 더 좋다고. 아주 북한 애들이 요새 돈에 걸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취직해가지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추구명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돈 좀 벌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요. 이 학생 졸업할 때 이제 졸업식에 그 졸업장하고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북한은. 그리고 졸업식에 가운을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대학이 다 김진국 총장님이 가운 입힌다고 해왔던 거 다 돈만 보내보셨죠. 그냥 지가 아유 그 졸업장 좀 나 사진 좀 찍자고 해가지고 이 저기 성적표까지 같이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5점 만점인데 그러니까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김일성 뭔가가 3.9 그러니까 C예요, C. 그런데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여기 졸업장에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을. 왜냐하면 딴 과목들을, 전공 과목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생 그러니까 뭐 꼭 우선 애들이 주체사상 그런 거에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중고등학교의 그 소위 수제반을 갖다가 2001년에 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해킹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양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해킹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르칠 게 없어요.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오지 오히려 우리가 걔네들 때 배울 지경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금성 1, 2고등학교가 나중에 금성 학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 방문을 했어요. 저기 교장 선생님인데 지금은 컴퓨터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반도 있어가지고 이거 갔을 때 또 한 팀 예술팀이 나와서 공연하고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들요. 그때는 5학년이죠. 뭘 배우냐니까 자바 언어를 배웠는데요. 자바는 건 보통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금성제일고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저기 인공지능 언어 리스크 프로 이건 전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건데 요새니까 안 가르치죠. 인공지능 언어니 그 다음에 자연 언어 처리와 인공지능. 벌써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얘네들은 고등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요거는 이제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 가니까는 거기에 뭐 이렇게 악기도 하고 율동도지만 붓글씨 쓰는 조국 통일이라고 그걸 써가지고 나한테 줘서 내가 받아왔는데 그 미국 같으면 저런 데 가서도 사거든요. 돈 내고. 여기서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답을 하느냐. 얘네들을 갖다가 과자 사주라고 선생한테 한 50불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요거는 만경대학생 선물이에요. 여기가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컴퓨터 소조반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아코데온이고 요거 이제 이렇게 끝난 피날레 하니까는 평양과학인데 중국에서 온 교수 하나가 딱 꽃다발 준비해가지고 가서 주고 요것이 이제 한경남도 청암유치원 어린이들인데 이게 동영상이 어떻게 되나
어떤 거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기 청암 이게 김책시에 있는 건데요. 저 한경남도예요. 그 청암이 박태준 회장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합이 이상해가지고 그러고 거기 제철소를 갖다가 포항제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먹는데 네? 이거 떠야 되는데 금방 끝날 겁니다. 데려다 보면 참 불쌍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교통수단을 보면요, 주로 버스하고 지하철을 평양에서는 이용하고요. 자가용 가진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고 택시 이용자는 점점 많아지고 장거리 여행은 비싸기 때문에 주로 기차를 하여간 여기 보면 이게 평양의 지하철입니다. 저 지하철이 100m 내지 150m 밑에 있어서 항공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역에서부터 영흥역까지 한정거 우리 교수들이 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에서 내려서 승객들 깜깜하죠. 북한의 전기가 사정이 나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이 명강군 명천군이 이제 한경도에 있는데 이게 산꼭대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저 지부산 가는 버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펑크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 자전거 타고 이만한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 장거리도 이렇게 자전거로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니까 좋다고 저렇게 웃고들 아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혼다 탄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해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상품 전람회가 있는데 이 중국산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층 버스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에 저렇게 빨간 거 붙은 거 뭐냐면 북한의 나라 카드라고 그 크레딧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도 저기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 트럭을 타고 가는 사람들, 이거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새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양공항이 저거 된 다음에, 저 헬리콥터가 타고서 평양 시내에 구경하는 그런 헬리콥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요거는 기차여행, 북한에서 기차여행인데 시간이 2분이 걸리니까 이건 빼죠. 요거는 전 유람선인데 무지개라고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도 좋고, 이게 대동강에서 저거는 한번 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관련 북한의 전심이 전람가는데요. 이 애들한테 반미 사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원산회원이라든지 저기 시골에 함수군에 있는 유치원에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효력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들이 시내 나가면은 요 애들이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저 롤러스케이트도 같이 타자 그러고, 이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교수들하고 같이 저하고, 그 다음에 흥남질소비료공단 관리실에서는 데일 컴퓨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놀란 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큰일 나죠. 이거 컨트롤룸에서 담배 피다가 불나면은 아주 망하는 건데, 근데 그러고 이제 우리가 금강산 호텔 노래방에서 안내형한테 가운데 있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교수 맨 왼쪽도 우리 교수고, 너 미국 사람인데 미우냐 하니까 절대로 아니래. 미국 시기는 미우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북측에서 가면은 DMZ 그래가지고 원충기 되죠. 저 사람은 많이 보셨죠? 임요한이라고 한국 이름은 존 링턴. 사진을 더 뚱뚱한 젊어서 국회의원도 됐잖아요. 지금 그만뒀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25 때 그 사람들은 회의를 갖다 탄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원본인지 원본은 아닐 거예요. 서로 조인하는 책자고. 근데 제가 남쪽에서 가보면 이런 데에서 앉지를 못해요. 헌병이 딱 서가지고 못 앉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무 데나 가서 앉으래. 그 다음에 요거는 조선 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6.25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미국 거 자기네들이 저거 한 거 다 이렇게 전시하고요. 이거 이제 우리 기념사진 찍은 거고, 이게 이제 푸에블로 잡힌 건 아주 미국의 망신이었지만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큰 저거죠. 그래서 이 함장이 저 쓴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미국의 대통령도 사과문도 썼다 그러는데, 하여간 푸에블로 요것은 좀 허연도 부산의 신천별난관. 혹시 신천별난관에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가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여름에 갔다가 보고 온 교수들이, 특히 여름에는 영어만 하기 때문에 여자 교수가 많거든요. 끔찍해서 중간에 보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사진을 못 찍어서 구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오는데 지가 봐도 끔찍해요. 이게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그 신천에 있는 주민의 4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35,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죽은 건 사실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반기독교인들이 죽였다는 말도 있고요. 어찌됐든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합니다. 사진을 예. 상상이. 예, 그래서 남북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하려면 서로 신뢰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미국의 법령도 좀 제정돼야 되고, 북한의 인터넷 수용을 확대하고 하는 기업. 아시다시피 1903년에 원산의 대부분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아무 때고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미국 시민의 방북 금지령이 해제하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만 끝 짓겠습니다.